예, 새마을 운동 연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1973년 1월 25일 상훈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에서도 이 상훈법을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새마을 운동이나 새마을 연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이 부분은 아직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훈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마을도 차등화시켰죠.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나누고 그 마을을 평가를 하면서 하사금도 수여하고 어떤 혜택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도, 그죠? 개인에게도 새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새마을운동 상훈법을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훈장의 종류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훈장을 수여를 하고 자립, 자조, 협동, 건면, 노력장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꾸준히 80년, 90년까지도 이 상훈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청도 새마을 역사박물관을 가보시게 되면 이의건 경북지사가 제 기억에 어슴푸레하게 금면장인지 협동장 어떤 이 자조장을 받았던 그 제가 훈장을 거기에서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마을 운동은 상훈법을 통해서도 마을 주민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죠? 어떤 계기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새마을 운동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이야기 뭐라 그러죠? 그 새마을 지도자하고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로 표창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대해서 그저 격려를 하고 다시 그게 피드백이 돼서 마을의 발전을 다시 더 일으키고 이런 많은 새마을 지도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상훈법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시도기구 개편을 하여 각 시도 새마을 지도과를 신설하고 시군구에는 새마을과를 신설한다. 이거는 이거죠. 그 위에 칸에 있는 새마을 72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운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수평적인 어떤 행정 체제,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수직적인 행정 체계죠. 어떻게 중앙정부 말고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지만 그 당시에는 시도 기구를 개편하여 각시 그러면 대구시 뭐 경상북도의 새마을 지도과를 신설하고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고 사업을 했다는 거죠. 사업을 했고 시군구에는 새마을과를 신설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학과가 새마을 국제개발학과가 1977년 영남대학교의 지역사회개발학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죠? 새마을운동 그 이전에는 지역사회개발 어떤 운동이 있었고 농촌 지도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하고 연계되어서 이 흐름이 이어져 왔다. 이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새마을 운동만큼은 영남대학교 새마을 국제개발학과가 그 본류다. 그쵸?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과에서 매년 꼭 한두 명 학생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이 부분을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또 제가 많은 그 격려를 또 하고 또 이론적으로도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3년 3월 22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창립이 되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MG 새마을 금고 있죠. 이 새마을 금고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새마을 금고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떤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MG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부분만 새마을 중앙에 어떤 조직적으로 걸쳐져 있고 완전히 분리되었다, 독립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아직 그 MG라는 새마을금고라는 그 용어는 아직 쓰고 있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 금융은 두 가지 그 당시 축이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있고 농협이 있었습니다. 농협은 농촌 지역에, 수협은 어촌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기구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파이낸싱 부분이 조금 더 주력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촌 사업하고 좀 더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자금 그죠? 그런 부분하고 좀 더 연관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73년 5월 31일 동농가 연수원을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으로 개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디 위에 있습니까? 위에 1972년 1월 14일 농협중앙회 산하 동농가 연수원을 설치했다. 이게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으로 개칭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73년 6월 25일 새마을기 제정 및 보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허청에 들어가서 새마을 관련 부분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대면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새마을 운동에 휘장을 사용을 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권한 자체는 거기 상표권을 보게 되면 일정 단체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구해야 되고 그 용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청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새마을 휘장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세히 보시면 청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발상지라는 쪽으로 어떤 상표를 씁니다. 상표를 쓰고 경상북도는 또 약간 다른 형태로 그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적인 재산권은 새마을 중앙회에 기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재정 보급을 했다. 이 당시에 상표는 지금하고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약간 다른 형태고 여기 교재가 있을라나요? 잠시만요. 야 보십시오. 여기 있네요. 이게 1970년대 새마을 지도자 교본인데 지금하고는 요 세 개 떡잎 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죠. 윗부분은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진다. 참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주는 김에 또 책을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이론과 철학이라는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보여주는가 하면요. 새마을 운동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적인 석학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경제학자, 농촌개발학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론들이 축적되고 형성이 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73년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설립되어 허가되었다. 그 다음에 1973년 11월 22일 제1회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개최되었다. 어디에서? 전남 광주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해서 치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연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1회는 1973년이다. 이게 상훈하고도 관련됩니다. 이제 성공 사례 부분도 발표를 하게 하고 이 제1회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한 번 연 1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회 이후에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 그죠? 그 당시에 시, 군, 구에서도 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단위별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했던 대회입니다. 대회고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내무부 장관이 참석한다든지 또 국무총리가 참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을 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치사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해서 치사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이 참석 못하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치사를 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이제 새마을운동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도지사를 할 때 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아주 성대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1974년 새마을 담당 부군수제를 실시를 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이 행정 체계적으로 가장 피크에 달했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이제 부군수제라 그러는 거는 뭐라 그럽니까? 새마을 운동은 농촌이 중심이죠. 농촌이 중심이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수가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최고 결정 권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군수 제도를 설치해서 새마을 운동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조직적으로 더 독려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체계를 이제 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과는 폐지하고 새마을계를 부군수 직속으로 이관을 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 새마을과도 그죠.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변천을 하고 지금은 제가 볼 때 뭐 자원봉사 이런 과로 그 본류 자체가 약간은 변화되어서 이제 되었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다문화입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도 이 다문화 관련도 그렇고 국제개발 협력 관련도 그렇고 제가 조만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이 조직 자체가 신설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후에 이런 조직이 개편되고 직제가 개편될 때 여러분들한테 우선권이 있게 되고 또 좀 더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자,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나와서 이 부분에 새마을 운동이나 국제개발 협력 부분이나 그죠? 다문화 부분에 조금 더 심화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1975년 5월 17일 새마을모를 제정을 했다. 그죠? 새마을모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1976년 11월 10일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창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1980년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80년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민간의 영역입니다. 민간의 영역으로 되게 되면서 그 이전에 76년에 새마을운동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이 위에 중앙협의회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회,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이 단어들이 같은 용어로 다른 조직에서 쓰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수업을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은 새마을 운동이 있고 그죠? 정부에서 주체가 됐던 정부의 행정조직 그리고 민간의 행정조직 민간은 80년 이후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77년 2월 21일 공장새마을 추진본부를 설립을 했다. 공장새마을 운동도 제가 왜 중요한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공장새마을 운동 추진본부를 설립해서 가열차게 전국적인 단위에서 새마을 운동.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당시에 야학이라는 부분이 있어. 공장에서 공부를 하고 그죠? 어떤 학위를 주고 근로자들한테 그런 부분도 이 공장 새마을 운동 사업의 하나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장 새마을 운동을 하자 그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같이 근로자도 기업주도 같이 다 잘 살기 위한 운동을 하자. 그리고 1977년 3월 27일 직장 새마을 운동 추진본부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공장 새마을 운동은 직장 새마을 운동으로 들어가 있다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1977년 10월 28일 자연보호 중앙협의회를 설립을 했다. 이 자연보호는 80년 이후 새마을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 2월 21일 도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개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을 안 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무슨 구로구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마을 안길 사업도 하고 그죠. 그 당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새마을운동도 1974년 이후로 아주 가열차게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도시새마을 그러다 보니까 도시새마을 중앙협의회도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 1979년 10월 27일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설치법이 공포가 되었다. 새마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 연수원 설치법을 만들었다. 그죠? 1980년 2월 21일 새마을운동 중앙실무협의회 각 부처청 관계실무국장 행정 부문입니다. 그 다음에 80년 9월 11일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그러니까 여기에 각 이제 직능별로 새마을 사업별로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고 보다 체계화되고 법률로도 이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왜 법률로 지정이 되고 조례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가? 영속성이 있고 재정의 지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980년 9월 11일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 중앙협의회가 창립이 되었다. 이 두 개 중앙협의회는 지금도 새마을 중앙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체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 부녀회 그죠? 지도자 중앙협의회 그러면서 매년 어떤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979년 이후 80년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창립을 했다. 이제 민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창립을 하고 민간으로 이양되는 과정을 근 10년에 걸쳐서 이제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80년 이후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 중앙협의회를 만들고 이제 순차적으로 연착륙을 시키면서 민간으로 이제 이양을 했습니다. 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에서 어떤 비리가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평가하는 학자들이나 이제 국민들도 그 당시 80년 이후 부분은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 마지막 줄이죠.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민간단체 새마을 중앙연합회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쉬고 다음 새마을운동 연표 3으로 넘어가도록